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모티브 해양수산 부분 담당하고 있는 구혜윤입니다. 오늘은 저희 7차년도 연구에서 모형 개발을 하고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연안 관리, 해수면 상승 영향, 침수 영역을 도출을 했고, 이제 이를 활용해서 그 연안 관리 범위를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럼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는 전지구적 영향과 그리고 이제 그 북부적 영향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지구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해수 열팽창이라던가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됨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북부적 영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자가 기상인자 변화, 즉 태풍 발생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현재 태풍의 그 강도라던가 이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태풍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그 국내 지역의 연안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해수면 상승 영향을 예측을 하는 모형을 개발을 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연안 관리 범위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의 목적은 기후 변화에 동반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관리 범위 제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를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가지고 해수면 상승 영향, 즉 침수 범위를 도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난 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연안 관리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춰서 연안 관리 범위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수면 상승 영향 예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지구적과 북부적 해수면 상승 영향을 선정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수 평가 자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텝 1에서는 해수면 상승 조건, 즉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IPP 시나리오에서 주고 있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적 해수면 상승량을 산정하기 위한 태풍 설정을 이 스텝 1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텝 2에서는 북부적 해수면 상승량을 산정을 했는데요. 슬롯이라는 노아에서 개발한 수치 모형을 가지고 과거 한반도 내습한 태풍과 그리고 가상 태풍에 대한 약 400개의 태풍에 대해서 해일고를 선정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제형 기간별 해일고를 도출한다거나 최대 해일 포락선을 도출을 함으로써 북부적 해수면 상승량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태풍이라는 단일 이벤트에 대한 장기적 예측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해수면 상승 영향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GIS를 활용을 해서 심플 데스크톱 어프로치를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을 하였으며 이 부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18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상태풍은 제외한 50년 빈도와 100년 빈도에 대해서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12가지에 대해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활용한 슬롯이라는 수치 모형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 호수, 연안역, 폭풍 해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국 노아에서 개발이 되었으며 NWS에서 허리케인 예견별 모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롯이 같은 경우에는 모형을 구동을 한 데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태풍의 예측 위치에 따라서 그 예측 데이터에 따라서 빠른 예측이 가능하며 또한 많은 케이스를 돌려서 통계학적 모형을 함께 활용하도록 권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국내에다가 적용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활용해서 50년 빈도 그리고 100년 빈도의 해일고를 얻었습니다. 본 부분은 이제 국내에 슬롯을 적용하기 위한 유효성을 검증한 부분입니다. 첫 문제로 제외한 기상에 의한 해면 변동 관측지와 상대 오차를 계산함으로써 국내에 적용하는 슬러시에 대해서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유효한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의 상대 오차를 보였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선행 연구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10피트 약 3m 이하의 해일고에서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나오고 이 이후에 대해서는 20% 오차 범위가 나옵니다. 즉 슬롯이라는 것이 이제 그 높은 해일고에 좀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러한 그 오차 범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것을 보시게 되면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격자가 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오차 범위가 좀 줄어들고 있으며 약간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 즉 침수를 구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심플 베스트 어프로치라는 것이 이제 그 해안에서 가장 근접한 점에서의 해수면 상승량과 내륙의 DEM을 비교하여 이 부분이 침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웨이브가 이렇게 즉 격자를 따라서만 프로파게이팅 즉 전파된다라는 가정하에 본 그 제로 사이드 룰을 적용을 하여서 그 침수 영역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2003년에 매미가 우리나라에 내습을 했을 때 창원 지역의 조석이 약 최고 고조치 즉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했으며 이때에 매미가 우리나라에 내습을 함으로써 침수라는 그 자연 재해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정성적인 비교만을 수행을 하였을 때 본 그 심플 베스트 어프로치의 활용이 이제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연안 관리 범위 설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연안 관리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연안 재해 취약성 평가 체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연안 침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이 됐고 이제 여기에 연안 재해라는 개념이 더해져서 그 침식 관리선과 침수 관리선을 비교를 해서 그 연안 재해 취약 관리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m의 고장 완충선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안에서 그 해안선으로부터 30m까지 해서는 이제 그 연안 관리 범위라고 해서 회피 혹은 어떤 영향이 고려됨으로 인해서 뭐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기후 변화가 고려되지는 않아서 우리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연안 관리 범위라고 정의를 한다면 기후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전 지구적 및 태풍에 의한 북부적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연안 지역 침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관리 및 주의가 필요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미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약 최고 고저위일 때 우리나라에 내습을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약 최고 고저위에서 전지구적 상승과 그리고 북부적 상승, 즉 태풍에 의한 북부적 상승을 모두 중첩하여 연안 침수 범위를 도출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왼쪽에서는 백년빈도 태풍에 의한 해일고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침수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시게 되면 백년빈도 해일고에서는 서해안에서 남해안보다 높은 해일고를 보이고는 있으나 해양 지형의 차이로 인해서 남해안에 많은 침수 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지형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의 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연안 관리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연안에서는 플랜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회피에 대한 관리 범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연안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모티브 연구에서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 창원시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 즉 2030년, 50년, 80년에 대해서 RCP 시나리오에 따라서 침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바 그래프에서 왼쪽에 3개의 부분은 2030년에 대한 RCP 4.5에 대한 것, 그리고 오른쪽 3개는 RCP 8.5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030년, 50년, 80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아래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낮은 범위, 즉 더 멀리 연안에서부터 더 멀리까지 들어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영역의 침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80년에 침수 영향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낮은 지역의 침수가 넓어진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범위의 침수 영역이란 인간 활동을 방해하는 범위로서 15cm가 잠기게 되면 보행에 문제가 있으면 50cm가 잠길 경우에는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위가 2080년에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여 연안 범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량 같은 경우에는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량보다 태풍에 의한 해수면 상승량이 약 2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연안 관리 범위를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연안재해 취약성보다 약간 넓은 곳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수평적 범위는 약 30m 정도가 넓은 것으로 도출이 되었으며 여기에 있어서 해수면 차이가 때문에 인간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것은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안재해 취약 관리선에서는 이렇게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출된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